대통령을 정치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보 왜곡과 배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통령의 심리적 불안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망설였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말년이 되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엉뚱한 이야기 하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자기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하나 짓는데 그 시기에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떤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그 빌라에 들어가서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우연히 이 거실이나 저 안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 이렇게 오는 차량은 안 보이고 이 원웨이로 돼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된 가는 차만 이렇게 쭉 보이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만 열면 그리고 방만 쳐다보면 차들의 뒷공무니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하루, 이틀, 3일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니 일주일쯤 되니까 갑자기 말이죠. 마음이 이렇게 쓸쓸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못 견디겠답니다. 한 2주일 뭐 이렇게 가는데 도저히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걸 보고서. 결국 그분이 한 달쯤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호텔에서도 주무시고 남의 집에도 주무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 지어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울 것 같지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말년이 되면요. 자동차가 뒷공무니를 빼고 이렇게 쭉 뒷공무니를 빼고 가는 것만 보이듯이 대통령 눈에 모든 것이 이렇게 갑니다. 뒷공무니를 사람도 등이 먼저 보입니다. 가슴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거대한 권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발밑에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가고 심지어 측근들조차도 대선 구도가 이제 그 시작되면서 전부 대선 주자 앞으로 이렇게 전부 갑니다. 사람들도 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억지로 들어와요. 심지어 아주 믿었던 공무원 출신들도 보면 청와대에서 열심히 할 것 같으더니 한 3년차 4년차 되면은 외국으로 파견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몸 세탁하러 가는 겁니다. 그 등이 보인다고요. 가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심지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고요? 권력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이 가는데 그 다음에 올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선 당장 걱정되는 것이 내가 역사에 어떻게 남지?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대통령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한다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합법적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그걸 합법적으로 볼까? 나는 관행에 따라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 관행이라고 인정해 줄까? 두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걸 다 봤잖아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한 것이 없는 것이 보면 내용을 보면은 다 그 당시에는 전부 합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행에 따라서 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특활비니 뭐니 하는 것들 앞에 정부가 다 관행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관행으로 했던 것들인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불법이다, 탈법이다 하고서는 그냥 바로 처리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깨끗했는데 측근들이 비리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게 다 손에 안 잡히거든. 정보 왜곡도 있고 이거 손에 안 잡혀요. 나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불안하고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그것도 불안하고 국민들 인식이 관행이나 합법이나 말하자면 합법을 합법으로 봐줄까? 관행을 관행으로 봐줄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법에 어긋나지만 관행에 따라서 행해진 것들이 이 정부도 있거든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좀 더 할 것 같아요. 왜 더 하느냐? 이 정부는 탄핵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성립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면에는 바로 탄핵에 의해서 성립이 됐어요. 탄핵에 의해서 성립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뭘 심어줬는가 하면 가슴에다가 다 비수를 하나씩 지금 가지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다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다음 대통령 누가 돼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만 잡을 수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 찍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당도 안 가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가슴에 한이 맺히고 가슴에 비수를 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여사로 말하자면 보통의 과정을 통해서 출마한 정권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다 전부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측근들이 진짜 어떻게 하고 했는지 잘 모른다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내 마음대로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면 업다운이 심해집니다. 아침에 업, 오후에 다운. 그리고 뭐가 하는가 하면 이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내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모들은 또 이야기 안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좀 진짜 정보 왜곡 현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대통령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화를 안 내요. 정권 초창기 같으면 여유 있습니다. 아,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일 일도 정권 말기가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못하는 거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병도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적 불안이라는 것이 다른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다 있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탄핵에 의해서 성립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결국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레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권력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되지. 대통령들이 때로는요 이거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마지막까지 레임덕이 안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이 순간에 사실은 모두 다 망조가 됩니다. 지난번 정권에 있었던 친박 공천 파동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권력을 만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 여파가 탄핵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을이 깊으면 오동잎은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오동잎 주워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데 대해서 정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역사 앞에 겸허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로잡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무리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리하면은 반드시 그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수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운명적으로 이러한 험한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각오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무리수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특히 이 정부는 그 불안의 정도가 더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야기들이 거북스러운 일인데도